김용남 의원, 전 의원이죠. 이재명 지지선언. 광주 가서 이재명 지지합니다. 얘기해버렸습니다. 왜 탈당했냐? 개혁신당 완전히 이준석의 팬클럽 수준이야.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어. 김용남 제가 민주당으로 올 것 같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김용남은 국민의힘하고 어울리지 않은 지는 오래됐어요. 왜냐? 소액주주, 대한민국 주식시장 이런 거에 예전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었던 사람이기는 해요. 그쪽으로도 공부도 많이 했고, 국민의힘 의원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은 김용남밖에 못 봤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거든요. 내가 정치를 하면 이런 것들, 입법 이런 거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김용남이라는 정치인은 예전부터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 오면은 잘할 거다, 오면 잘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허은하도 올 것 같아요. 허은하, 황교안 때문에 비례로 아마 입성을 했나? 아무튼 국민의힘의 비례 출신이죠. 근데 허은하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스럽지 않은 스타일입니다. 왜냐? 이준석 쫓아낼 때 그냥 나와버렸어. 이건 민주정당 아니다. 자, 그냥 나가면 비례가 날아갑니다. 탈당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비례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그 당을 나와버린 사람이야, 허은하가. 그러니까 허은하도 우리랑 결이 맞지 않을 수는 있으나 말은 통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비례 의원이 내 의원직이 날아가는 짓을 할 수 있다? 도저히 국힘에는 못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개혁신당을 왔는데 이준석이 허은하를 쫓아냈지. 그러니까 지금 허은하가 3억 털고 후보 등록했죠. 이준석 잡으러 간다고. 돈도 많아요, 이분. 이준석만 조지면 돼. 3억 털어버렸어. 아무튼 허은하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분도 싸움 한번 붙으면 아주 잘 싸울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들어오는 걸 찬성합니다. 왜냐? 지금 김용남도 그렇고요, 허은하도 그렇고요,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쪽에 오잖아요. 이현주처럼 됩니다. 그동안에는 국민의힘 측에 서 있으니까 할 말이 없어. 어버버버거리지. 민주당으로 와봐.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 쟤네들 조지는 거? 일도 아니야. 너무 쉬워. 그동안에 국민의힘 쪽에 있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내 세상이야. 창피한 짓을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허은하, 김용남, 전투력 어마어마할 겁니다. 김상욱 의원도 그렇고. 허은하도 올 것 같아요. 조만간.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오면은 저는 무조건 플러스 된다고 봅니다. 선거에는 무조건. 문병호? 이재명이 빅텐트 먼저 쳤다. 문병호도 왔어. 문병호 이분도 원래 민주당 쪽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당 갔다가 개혁신당까지 간 케이스예요. 안철수 따라서 민주당 떠나갔다가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철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철새고 뭐고 이재명 밑으로 다 모여 이제. 왜냐하면 지금은 완전히 이 정치 지형을 재편하는 상황입니다. 있는 상황에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가 아니라 저쪽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정치 지형 재편이에요. 그 중심에 이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 받아. 그리고 총선 때나 지선 때나 우리가 검증하면 돼요. 당원들이 검증하면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 들어오는 거 겁나지 않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저런 사람 들어와가지고 분탕질 치고 이러면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무섭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검증하고 우리가 걸러내면 되잖아. 뭐가 무서워? 김용남 약간 민망해하긴 하더라고. 왜냐면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했었거든. 그래서 좀 민망하긴 하지. 김상욱. 근데 김상욱 얼굴이 폈어. 진작에 오지. 얼굴이 좋아졌어. 아무튼 국민의힘 쪽으로 가면 인상이 이상해지고 민주당으로만 오면 인상이 좋아진다니까. 정말로 마음이 편하잖아. 거짓말 안 해도 되고 어거지 안 써도 되잖아. 얼굴이 이렇게 좋아져. 인성이 확 좋아졌죠. 밝아지고. 권오을. 이분도 원래 이쪽이야. 권오을도 스타트는 민주당 쪽이에요. 근데 이제 안동 3선입니다. 안동 3선. 박정희 가깝게 여쭈니 이번은 이재명 하시더라. 야, 이거 진짜 놀라. 김어준이 계속 칭찬하는 맞춤형 선거운동.
안동이 살짝 변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잖아요. 고향이니까 고향에서 이렇게 홀대받으면 면이 서겠냐. 어차피 이재명 되는 거 거의 확실한데 고향에서 이렇게 표 안 나오면 면이 서겠냐. 이게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생가에 찾아가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물어봤다. 자기가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이재명이라고 하시더라. 유경수 여사한테도 내가 물어봤는데 당당하게 이재명이라고 하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먹힌다니까. 저 지역의 노인들한테는 이게 먹혀요. 납득이 안 되죠. 김어준은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재명이 우리 고향 사람이야. 찍어주고도 싶어. 근데 국민의힘밖에 안 찍어봤거든. 민주당을 찍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이재명이 고향 사람이고 그런데 바꿀 핑계거리가 필요한데 그걸 제공해 주는 거야. 내가 박정희 각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은 이재명이라고 하시더라. 말이 안 되지만 그래? 그러면 이재명이 찍어도 되겠네? 이 핑계거리를 툭 던져줬다는 거예요. 이게 맞춤형 선거 전략이다. 안동 3선입니다. 안동 3선. 먹혀요. 안동 3선 권어울이 돌아다녀. 안동 그 조그만 동네 아닙니까? 안동 3선 권어울이 돌아다니면서 이번에는 이재명입니다. 제가 왜 이재명 지지하겠습니까? 먹혀. 선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든든합니다. 오늘 포항 가고 경북 쪽 계속 돈다고 하는데 이분도 원래 출신은 민주당에서 정치 시작했거든요. 든든합니다. 이 양반도 안동 쪽에 공천 주면 되죠. 안동 쪽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경선 기회 주면 되지 뭐. 당원들이 선택하게 하면 되죠. 그게 있습니다. TK 지역에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고민이 있는 게 민주당에서 경쟁력 있는 인물 공천이 안 된다.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대구에 출마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들이긴 한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로는 국회의원까지 찍어줄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우리 입장에서는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맨 땅에 헤딩해주는 고마운 사람인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표 주기에 좀 껄쩍지근한 능력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게 좀 있다는 거야.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돼.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 쪽에 안 되는 겁니다. 부산이 특히 또 그런데 전재수를 제외하고는 그 후보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평가가 높지가 않아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나왔던 사람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부산 쪽에도 보면 떨어졌던 사람들 또 나오고 떨어졌던 사람들 또 나오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생했으니까 한 번 더 이긴 하겠지만 그 부산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안 되는 애만 계속 공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구력이 없어. 표를 빨아들이질 못해. 그래서 공천 자체를 바꿔야 돼요. 과감하게 갈아야 됩니다. 더 능력 있는 사람 과감하게 공천해줘야 돼요. 그동안에 고생한 사람들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선거는 판타지가 아니잖아.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안동에 고생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권오을 경선 나간다. 그럼 민주당원들이 어떻게 할까요? 권오을 밀어버립니다. 진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보수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 TK나 PK나 이런 데에서 경선하게 된다면 공정하게 경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 인물을 좀 갈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남 쪽에 민주당의 후보들의 문제가 좀 있긴 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그건 좀 보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기는 합니다. 이낙연 따라갔던 이석현, 새미래민주 탈당, 이재명 중심 단결 필요. 와, 정말 안 왔으면 하지만 어쨌든 왔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특사단 도착한 날 파란 넥타이로 푸사 변경. 누가 봐도 티를 내는 거죠. 아이고 지금 미치겠어. 어떡할 거야. 김문수 편지 들고 출국한 하와이 특사단. 하와이 도착은 했는데 홍준표 주소 몰라요. 코미디를 해라. 코미디를 해. 지금 하와이까지 왜 갔겠어요? 똥줄이 탄 게 뭐냐면
이재명 지지하지만 마라. 김문수 지지 안 한 거는 알아. 삐진 것도 알겠어. 근데 이재명 지지한다 그러면 진짜 골치 아프다. 이거 막으러 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5월 17일 전남 담양. 이번 선거운동원들까지 여기 와서 이러면 어떡해? 국민의힘 알바들이 와가지고 정청래. 이야, 난리도 아니고. 전남 곡성 갔는데 김문수 선거운동원이 차에 올라탔어. 아이고 진짜 뭐 하는 거야. 분위기가 이래요. 민주당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난리가 아니죠. 정말 일 잘하고 있고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은데, 국민의힘은 윤탈당의 한동훈 내일부터 현장 유세, 영남권 벨트를 공략한대요. 근데 뭐냐, 유세 시작이 선대위 합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세 일정을 선대위와 소통한 것도 아니다. 자율 유세를 하는 것이다. 이야, 한동훈 진짜 양아치다. 그동안에 뭐 했어? 유튜브 라방 키면서 당원 모집했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꼴배기 싫지. 아니, 뭐하냐, 선거운동 해줘야지. 그러니까 알았어, 윤석열 탈당 딱 하니까 선거운동 할게. 자, 대구 경북부터 스타트. 김문수하고는 같이 안 해. 자율 유세를 한답니다. 이거 뭐예요? 자기 정치하는 거잖아. 자기 좋아할 만한, 자기 환영받을 만한 곳만 가서 자기 유세를 하겠다는 거잖아. 이게 뭡니까? 진짜 양아치지. 야, 한동훈 정말 꼴보기 싫을 것 같아. 이게 이준석 한동훈이 진짜 거의 삐까삐까인데, 둘이서 용어 상박인데 얌생이 짓 하는 걸로는 정말 최악이다, 최악. 지금 국민의힘은요, 김문수가 개 박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선거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갈 리가 없죠. 20% 차이로 지기를 바래요, 이재명에게. 그래야 김문수 쫓아내고 남은 사람들이 당권을 잡지. 그러니까 한동훈도 김문수 띄워주는 짓을 안 하잖아요. 자기 가서 셀카 찍고 한동훈 하는 동네만 가겠다는 거예요. 대구 경북하고 영남만 가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정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집안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한심하다. 민주당은 계속 사람들이 몰리고, 오늘은 또 박근혜 지지자들이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죠. 진짜 박근혜까지 오면 게임이 끝나는 건데, 박근혜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에서 접촉을 계속 하지 않을까요? 선거 한 일주일 전에 박근혜 이재명 지지, 이재명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박근혜 집에 찾아가 이재명 환대해줘. 박근혜 잔디 깎았어요. 윤석열 꼴보기 싫거든, 박근혜도. 야, 그러면 진짜 대통합 일어나는 건데. 아무튼 박근혜 지지자들조차도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고, 민주당은 지금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수박들이나 철새들이 자꾸 오는 거에 대해서 불만 있는 분들도 계신데, 예전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윤석열이 내란을 저질렀고 도저히 거기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 근데 민주당에는 이재명이 있고, 이재명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는 결이 좀 다르다. 중도 보수를 외치고 있고 실용을 외치고 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면 내가 좀 들어갈 만 하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형에 완전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약간 김영삼의 3당 합당이 떠오르는 순간이에요. 김영삼이 3당 합당을 하면서 정치 지형이 완벽하게 재편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부울경이 저놈들 손아귀에 넘어갔고, 그게 30년이 넘게 지속이 됐습니다. 민주당 세력들, 김영삼 세력들은 우리가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라고 했지만, 호랑이를 잡기는커녕 다 동조화돼 버렸죠. 민주 세력들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에 민주화 세력들이 있나요? 아니, 친일 독재 세력으로 싹 물들어 버렸죠. 없어요. 그게 3당 합당의 위력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게 그 3당 합당 시절에 그 정도 수준의 대통합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다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받아도 민주당의 색깔 바뀔 리 없고, 이재명이 바뀔 리 없고, 우리가 다 걸러낼 수 있고,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세졌다라는 겁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자신이 없으니까 쫄아서 뒷걸음질 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들어와 괜찮아. 이재명 후보가 박정희 인사하러 가고 이승만 인사하러 갔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저러면 안 된다. 아니 괜찮아 하세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자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세졌으니까 그런 여유 있는 태도가 생긴 겁니다. 그게 예전과 다른 거예요. 김상옥이 들어오든 김용남이 들어오든 권오울이 들어오든 허은하가 들어오든 다 들어와. 우린 세니까요. 우리가 다 걸러내면 되고 검증하면 되고 딴소리하면 우리가 정리하면 돼. 라는 당원들이 엄청 많아졌고 이재명이 중심을 딱 잡고 있고 걱정 안 해. 내란 세력만 빼면 우리는 다 함께 할 수 있어. 이게 김영삼의 3당 합당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마저도 이재명 지지선을 해주면 받아. 그리고 윤석열이 수사한 것들 전부 다 들여다보고 박근혜 뇌물죄 이것도 명예회복시켜줘. 최순실이 뇌물을 먹었지 박근혜가 먹지는 않았어. 법적으로 박근혜를 뇌물죄로 처벌하는 건 무리야 라고 얘기해줘도 돼. 뭐가 문제야?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바뀌어? 안 바뀌거든요. 우리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세졌기 때문에 그런 딜까지도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시오. 얘네들이 들어오는 게 그냥 기회주의자들이 줄 서는 거다. 그 수준이 아닌 겁니다. 김영삼의 3당 합당에 버금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통합이 펼쳐질 수 있고 이걸 잘 마무리 짓잖아요. 30년 집권도 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이재명이 위대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